잡스행정학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행정이론을 들어갈 건데요. 행정이론. 행정이론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해할 것도 많고, 암기할 것도 많고. 이제 개인 용어를 찾기 위해서 일단 뭘 하나 암기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암기. 행정이론을 순서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통행정신유, 행정관리설, 통치기능설, 행태설, 정책화기능설, 신공공관리, 뉴 거버넌스, 관통행정신유. 이렇게 일단 이론 순서를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학자도 좀 행태설까지 이제 외워줘야 돼요. 행정관리설은 윌슨 귤릭, 통치기능설은 애플비 디목, 행태설은 사이먼. 이제 학자도 이렇게 이제 암기합시다. 그냥 관통행, 승귤사건함 사면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정관리설, 통치기능, 행태설 이 세 개만 일단 학자가 이해를 하시고요. 관통행, 승귤, 윌슨, 귤릭, 승귤, 애플비, 사과, 애플, 디목, 나무목, 승귤, 사과, 나무, 사이먼을 사면 이렇게 행태설, 관통행, 순귤, 사과나무, 사면, 사이먼 이렇게 대충 뭐 암기하고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론을 하기 전에 이제 또 행정학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현대 행정학은 미국 행정학입니다. 우리나라 행정학이 있었어요. 독일 행정학도 있지만 주로 미국 행정학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행정학 이제 시기적으로 쭉 한번 봅시다. 근대 19세기, 그리고 현대, 그리고 1980년대 이후까지 이렇게 나눠서 보면요. 근세는 그냥 이제 짐이 곧 국가다. 국가가 절대 권력이죠. 절대 국가 시대. 경찰 국가, 야경 국가라고도 합니다. 국가가 그냥 경찰 역할을 한 거 야경 국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시민혁명이 발생하죠. 프랑스, 영국, 미국 독립혁명까지 그러면서 시민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고 산업혁명으로서 자본가들이 또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정치의 전면에 서면서 권력 분립을 요구를 하죠. 왕 대신에 이제 권력 분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국가의 행정 기능보다 입법, 이제 시민 자본가들이 의회를 만들어서 입법 기능이 국가보다 큰 자유국가, 즉 입법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자유고요. 입법 국가. 19세기는 그래서 행정부는 아주 작겠죠. 작은 정부를 지향했죠. 다음은 이제 1920년대, 30년대에 세계 대공황이 경제공황이 발생하죠. 그리고 1, 2차, 양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가가 이제 이걸 의회 기능보다 이런 사회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기능이 더 커져야만 됐죠. 그래서 복지국가를 지향하게 됩니다. 행정의 힘이 더 커졌죠. 행정국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대 큰정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현대 큰정부는 행정국가다. 그러면서 이제 1974년, 78년 올쇼크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국가 조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국가 재정은 적자를 기록하죠. 그러면서 대폭 복지를 축소를 시킬 수밖에 없죠.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했고요. 그래서 대두되는 게 작고 효율적인 정부다. 복지 축소하고 영국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니즘. 그래서 신행정국가는 신자유주의랑 괴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서 민영화, 각종 규제를 감춰가는 보수주의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이때 신행정국가라고 얘기하죠. 신행정국가.
그럼 이후에 또 신자유주의 뭐 FTA가 발생하면서 막 그런 것도 있고요. FTA, IMF가 이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비정규직 자율 개방, 어, 경쟁 효율을 강조하는 신보수주의 내지 신자유주의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행정학도 거버넌스에서 또 뉴 거버넌스 이런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일단 이런 어떤 정치적 그 정부의 흐름에서 행정 흐름을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런 흐름에 따라서 행정의 기능, 즉 행정 기능이 변화가 있었겠죠. 근데 입법 국가에서는 정책을 집행만 했다면 현대 행정 국가에서는 정책 결정 플러스 집행까지 했다. 그리고 최근 신행정 국가에서는 거버넌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세히 배울 겁니다. 거버넌스 협치, 정부와 민간이 협치하고 공과 사가 협치하고 민과 관이 협치하는 거버넌스, 신행정 국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입법 국가는 이제 의회에서 정책은 의회가 했죠. 정책은 의회. 그러면서 집행만 행정부가 했는데 행정국가는 두 개 다 합니다. 행정이. 그래서 아주 행정국가에서는 정책 결정 집행을 다 같이 하는 큰 정부가 되어버리죠. 이런 행정 기능이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행정 이제 이론을 변화를 보기 전에 딱 표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건데 하나하나씩 다 나중에 다 우리가 학습을 할 겁니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씩 키워드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키워드 체크. 키워드 체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암기하세요. 간통행정 신유, 관리설 통치행정, 신공관관리, 뉴 거버넌스 순수다. 그리고 학자들은 윌슨, 귤릭, 애플비가 있다. 디목, 사이먼이 있다. 자, 다시 봅시다. 행정관리설은 행정의 본질을 관리로 봤다는 거. 행정관리, 관리. 기술적 행정학이고 대표적 학자는 윌슨이다. 쓴귤 사과나무 쓴 윌슨 있죠? 이제 행정관리설이 왜 대두됐냐면 당시 엽관주의, 즉 정치 선거에 승리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다 줬죠. 그런 엽관주의들이 아주 문제가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엽관주의 패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적 행정학을 도입하고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켰죠.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정치행정 이원론, 사이먼,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 다음은 통치기능설로 넘어가서 통치기능설은 1930, 40년대입니다. 정책 결정 플러스 집행을 같이 한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왜 이런 현상이 통치기능설이 나왔냐면 1929년에 경제공황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국가, 즉 큰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서 통치기능이다. 정책 결정과 집행을 같이 하는 거죠. 기능적 행정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치행정의 그냥 하나다. 정치행정은 하나다. 행정관리선에서는 두 개다. 이원론으로 봤지만 이론론입니다. 디목, 애플비, 사과나무, 애플목, 디목, 애플비. 자, 그리고 이제 행태설로 이제 1940년대 이후 행정 행태설이라고도 하죠. 사실로 그냥 집행만 했다. 정책을 집행만 했다. 사이먼 특히 합리적인 의사결정 형태로 한 행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여기 발전 행정론이 있는데 이때 발전 행정론이 사실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거죠. 국가 목표 정책 집행을 국가가 다 했다는 거죠. 정책화 기능 발전 행정론 1960년대 새 이론론입니다. 이론론 정치 행정을 다 같이 봤다는 거죠. 이 이론론 통치기능설에서는 그냥 이론론 정책화 기능 발전 행정론에서는 새 이론론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시대가 열리죠. 신공공관리론은 거버넌스 그리고 신공공 서비스로는 뉴 거버넌스. 좀 헷갈릴 겁니다. 굉장히 헷갈리죠. 나중에 또 암기하는 법을 우리가 학습할 겁니다. 대충 이 정도로 하시고요.
거버넌스는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였다. 그리고 뉴 거버넌스는 네트워크, 즉 서비스 연계망, 신뢰, 봉사 이런 키워드가 있다 정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암기하죠. 행정 이론 순서는 관통 행정 신유다. 관리설, 통치기능설, 행태설, 정책화 기능은 발전 행정설이죠. 신공공관리, 뉴 거버넌스. 그리고 학자는 이거 행정관리, 통치, 행태설까지만 기억합니다. 이후에는 학자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때 학자들은 그 이론론, 이원론 이런 것들을 이제 확립한 그 학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좀 더 가보면 윌슨 같은 경우에는 원리접근법입니다. 윌슨 아니죠. 윌슨은 이제 아니고 귤릭이 원리접근법, 기계적 논리성, 최후 관리자 기능 이게 다 귤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귤릭. 그리고 통치 기능설, 애플비, 디목, 사회적 능률성을 강조했다. 행태설, 사이먼, 귤릭이 얘기한 이 원리접근법을 비판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는 대충 암기하고 가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